베트남은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게 서민들 도움이 되지. 하지만 코로나로 누가 가냐? 끝내도 안 간다. 베트남 국적자들 다 내쫓아내라. 상생을 원치 않으며 배신하려는 자들은 짓밟아야 한다. 협력을 끊고 천연자원 수입국이자 공산품 수출국으로 남겨두자. 여보세요. 한국을 능가하겠다던 베트남 빈그룹의 충격적 결말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휘청이던 지난 2년, 한국은 엄청난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수출과 무역액은 작년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66년 역사를 새로 썼고 15대 품목, 주요 지역 모두에서 급성장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1964년 첫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6,445배나 성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8위로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OECD 사무총장은 한류가 한국을 세계적인 무대에 올려놓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은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최고 수준의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최악의 악몽을 겪었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지만 역대급 배신 행위가 드러나 엄청난 위기에 처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2년 연속 2%대로 내려앉으며 3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 델타 변이 영향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6%나 후퇴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분야는 5% 넘게 뒷걸음질을 쳤고 숙박업은 거의 2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최근 한국도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베트남의 확진자 그래프는 더욱 가파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베트남이 코로나 회복력 순위에서 53개국 중 꼴찌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나마 수출액이 19% 증가하며 무역 수지가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과 LG 등이 선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지난해 총 수출액은 570억 달러로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 토종기업의 현재 상황은 처참하다 못해 비참한 지경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그룹의 상황입니다. 빈그룹은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지난 2017년 휴대폰과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이렇게 놓은 핵심 사업을 몇 년 만에 추월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빈스마트와 자동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입니다. 특히 해당 품목은 베트남 내에서 한국 제품이 1위를 하던 상황이라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빈그룹은 한국에게 두 가지 큰 실수를 하며 이들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생산 등을 위해 177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하노이 등의 6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11만 명 이상의 현지 직원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어와 전자공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 입사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아진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에서 줄곧 1위 판매를 기록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을 탐내며 도전해왔던 회사는 다름 아닌 빈그룹이었습니다. 빈그룹의 자회사인 빈스마트는 3년간 약 19개의 모델을 출시했을 정도로 공격적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인력을 빼내 삼성과 불편한 관계가 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왔기에 그만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생겼던 상황입니다. 빈스마트는 삼성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적자는 인력을 빼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빈스마트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제법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삼성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의 존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빈스마트의 베트남 내 점유율이 15%까지 올라서며 3인자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2019년 50%에 달했던 베트남 내 삼성전자 점유율은 반대로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빈스마트의 최대 약점은 베트남의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작년 4월 LG가 내놓은 스마트폰 사업 빈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와 브랜드를 모두 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해와 LG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스마트의 행보에 삼성은 분노했고 추가 투자 중단과 기업 철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안 돼 놀라운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작년 5월 빈그룹이 스마트폰과 TV 생산을 전격 중단하고 전기차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빈스마트를 더 키워 삼성을 자극하느니 차라리 접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상황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자 3분기 베트남 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다시 49%로 올라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년 대비 13%나 증가한 것인데 빈스마트의 철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을 달래기에는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11월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의 스마트폰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총 1억 8천만 대 중 1,900만 대의 생산을 줄여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삼성은 특정 국가 편중 위험을 낮춰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의 베트남 생산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 공장은 6천만 대에서 9,300만 대로 확대됐고 인도네시아 공장 또한 1천만 대에서 1,800만 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그룹의 숨겨진 야심을 간파하고 삼성전자가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그룹이 집중하겠다고 한 자동차 부분에서도 충격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빈페스트는 2017년 54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고 이듬해에는 파리모터숍에서 신차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당시 현대차를 1년 안에 뛰어넘겠다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빈페스트는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무엇보다 한국을 따라잡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된 바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던 빈페스트 자동차들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개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BMW 등으로부터 기술 이전과 차체 사용권을 얻어 3종의 자동차를 출시했지만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는 것과 조립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빈페스트는 처음 출시하는 자동차들을 일본차와 독일차 사이에 가격대로 출시했는데 이것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아니라 비싼 독일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결함과 내구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휠과 서스펜션이 심하게 주저앉는다거나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는 등의 심각한 결함이 잇따랐던 것입니다. 베트남 내에서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타휴한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결국 독일산 부품으로 조립만 했음에도 그 조립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죠. 다양한 문제 속에 빈페스트는 점차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약 5,6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빈페스트의 차량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빈페스트는 현재 약 2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판매된 차는 2020년 기준 3만 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차와 도요타, 기아차 등에 이어 5번째 판매량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주력으로 내밀었던 중형 세단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경차만 대다수가 팔렸던 상황입니다. 빈페스트는 세계 시장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는데 자국 내에서 몇만 대를 판 것은 연간 수백만 대를 팔아 세계 3위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실적이었습니다. 결국 빈그룹은 자동차 사업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부동산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메꾸는 형편이 됐습니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빈페스트에 대해 독먹는 하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금을 대기 위해 부동산 지분뿐 아니라 주력 유통업종 등을 대거 처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로 승부를 보면 되지 않았느냐는 언급도 있지만 이도 쉽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 등록대 수가 5천만 대에 육박하는 전 세계 4위의 오토바이 대국입니다.
빈페스트는 클라라, 태운 등 다양한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주주들이 전기 오토바이 판매량이 45,000대에 그친 것을 지적하자 빈그룹 회장은 전기차 시장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신들의 가능성을 과시하기 위해 작년 8월 황당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스토어닷과 배터리 기술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토어닷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술 벤처로 2008년 스마트폰 배터리를 30초 만에 완충하는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5분 만에 완충되는 스쿠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베트남의 후발주자에게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스토어닷은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빈페스트는 자신들이 전기차 부분에서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스토어닷이 바로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토어닷의 주요 주주인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 해당 그룹은 2015년 한국의 해외 첫 법인을 세웠을 만큼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토어닷에는 삼성의 투자금까지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빈페스트는 바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게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중국 업체와 합작해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지난달 12일 배터리 공장까지 착공했습니다. 초기 연간 10만 개의 배터리 팩을 생산하고 최대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체 기술이 없는 베트남은 또 다시 황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 빈그룹이 한국 배터리 인재를 모신다는 메일을 전방위로 돌린 것입니다. 12월 초부터 부장급 이상 기술직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개인 이메일을 통해서도 이직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중국이 보여온 행태를 빈그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빈스마트가 처참히 무너진 것을 본 한국 기술진들은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을 빼내려는 베트남. 과연 한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아쉽게도 대기업들의 실적들은 서민 경제와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드네요. 한국엔 월남 교포들이여 베트남에서 슬슬 철수하시게 비전이 없어요. 얘네들은 더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농사나 짓게 내비려둬요. 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고생 그러시나. 원래 살던 시대로 돌아가거라. 그게 너희의 삶이다. 깨우치지 못하는 것들이 등에 칼 꼽는데 이제는 너희도 끝.